예, 3부입니다. 네, 빠쇼의 사양답사기고요. 빠세주에서 헐헐 박성혜 대표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2부 너무 좋았어요. 예, 인천을 이렇게 제가 한번 싹 훑는 방송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을 다뤄도 한 방송 내에서 한 챕터를 다녔었는데 인천만 이렇게 한 부를 다 다룬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인스턴트로 다룬 것 같아서 네. 좀 그런데 아예 공부는 더 하셔야 되고요. 자료를 저희가 좀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공부도 하시고 더 필요하신 분은 헐헐님 강의 들으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30분 동안 흡는 게 이 정도니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하게 되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제일 많고 수요도 제일 많고 아마 이제 서울 분들도 선택을 할 때 인천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고려하고 인천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라고. 예, 거기 나온 지역들 중에서도 분양권 지역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예, 그런 지역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딱 대면은 줄줄로 부셔야 돼요 이제. 이 가나다 순서에 의거해서 제가 이제 아마 이제 부동산 책 중에서 경기도 광주시를 다룬 책은 제 책밖에 없을 거예요. 광주시에도 있나요 분양권이? 광주시에 한 5개 정도 있어요. 아, 그 작은 도시에 5개나 있어요? 네. 와. 그냥 비조정 분양권도 있습니다. 아, 맞죠. 비조정 지역이기도 하죠. 반은 또 일부가. 일부가.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그 구도심, 광주도 이제 구도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 구도심의 그 터미널 쪽입니다. 터미널 쪽이죠. 네, 맞아요. 광주 금호 리첸시아. 금호 리첸시아. 네, 와. 뭐 5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소규모 단지인데, 그래도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8월에. 와, 2021년 8월에. 네, 그래서 구도심 내에서 나름 어떤 뭐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자연도 좋고, 뭐 언덕에 있고 좋습니다. 광주는 자연이 나쁜 곳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100% 다 좋습니다. 광주가 면적에 비해서 주거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상수도 보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통 호재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비조정입니다. 이건 아예 비조정입니까? 네. 아, 그래서 이게 분양이 잘 됐죠, 이거?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비조정일 때 분양을 해가지고 또 잘 되었고요. 네네. 비조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분양권 전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매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일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좀 있어요. 예, 쌍용도 플래티넘 광주 비조정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세대수도 꽤 돼요. 이 지역에서는 큰 단지 많이 없는데 이 정도면은 800세대가 넘어가니까 대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는 경기 광주역 인근으로 신규 택지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동에 이편한상 1단지부터 6단지까지가 그게 제일 비싸죠. 그게 대장단지예요. 대장단지고 최근 3년 동안 2배 올랐는데 경기 광주역 인근으로 광주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대장단지가 공공 분양을 한 자연인 자이에 있는데 여기 벌써 올해 입주를 해요. 올해 입주하는데 여기가 경기 광주역이 일단 경기에서 경기 광주에서 핵심 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거 벨트를 이루는데 아랫단으로 쭉 내려오면 태전지구, 태전에서 아랫단으로 내려오면 의정부에도 있는 고산지구. 네, 태전지구는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고산지구는 이제 한 단지 분양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물량이 아직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남아 있는 이런 지역인데 전매는 또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태전지구의 초입에 있는 태전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곳인데 분양가가 되게 싸요. 얼마인데요? 3억대였어요. 3억대요? 네, 물론 이제 여기가 전용 평형이 제일 큰 게 전용 63제곱미터예요. 그래서 30평대는 없기는 하지만 일단은 3억대여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수하더라도 4억 초반. 프리미엄을 얹어도 그게 분양가도 싸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인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을 조금만 골고루 알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내 생활권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이 아파트의
최종 매수하는 가격 이런 거 두루두루 살펴보고 비교해서 매수할 수 있거든요. 지역을 알면 이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상급지고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이 훨씬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을 것 같은데 더 싸네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지역을 좀 입지 분석 그렇죠. 여기 모일 때 있으니까 지금 원주민 분들이 늘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게 다른 지역 시세를 모르시니까 맞아요. 그냥 놓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4억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태전 경남 아너스빌은 또 옆단지로 계속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제 계속 주거벨트가 확장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 고산지구 쪽의 북단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라고요. 네. 예, 여기도 이제 20평대 같은 경우는 4억대. 와. 25평. 예, 4억대에 그러니까 네. 대단지거든요. 광주에서 네네. 거의 1,400세대인데 더샵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그리고 택지지구 벨트 내에 있어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근데 25평이 4억대. 조정 지역이니까 본인의 종잣돈 초기 투입 금액이 조금 또 덜 필요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광주 초월역. 발라비발디 초월역 비조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조정 광주 내에서 비조정 분양권도 2개가 있습니다. 와, 이거 좀 비조정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네. 좀 이게 좀 포인트로 보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경강선이라고 해서 판교랑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전철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 나온 부분들은 그 경강선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요, 이 경강선을 타고 출퇴근하실 분들도 있지만 분당이 붙어 있거든요. 특히 용인하고도 붙어 있어서 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차로.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좀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입지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판교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까지도 접근이 또 쉽기 때문에 맞아요. 11분 걸려요. 판교에서는 정남역까지. 네, 강남까지 갈 수 있고 좋은 게 뭐냐면 경강선에서 판교하고 임해역 사이에 GTX 성남역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 경강선이 이 임해역과 판교역 사이에 성남역에 경강선 역사가 신설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GTX를 환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GTX 때문에 여기 하나 또 생기는구나. 네. 와. GTX 때문에 판교 임해역 사이에 성남역이 생기는데 그 성남역으로 네. 예, 경강선의 역사가 신설됩니다. 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경기 광주역에서 인근의 분들은 여기서 바로 GTX를 타고 성남역에서 GTX 타고 삼성으로도 또 이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와, 삼성동이 뭐 일자리가 많을 텐데 삼성동으로 출퇴근하실 분들도 이쪽에 광주시로 네.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뭐 성남이나 판교의 배후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서울에서 유입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없는 호재까지 다 끌어당긴다면 위례신사선이 삼동까지 연결되는 위삼선, 네. 수서에서 삼동까지 연결되는 수삼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노선들이 사실은 이 경기 광주 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 다 이탈을 통과한 이 수서 삼동선 같은 경우 예비 타당선 통과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확장 그리고 개발 미래가치를 좀 살펴보시면서 분양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야, 광주시도 볼 게 많네요. 네. 야. 되게 아기자기한데 거의 대부분 뭐 아파트가 없긴 해요. 창고 물류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고들이 주거지가 그만큼 좀 소중하죠. 알겠습니다. 광주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두 번째로 가는 데가 이번에 그 미래지도에 들어갔던 맨 마지막 편이 평택이었어요. 평택이요. 평택도 혹시 있나요? 분양권이? 평택은 분양한 단지가 워낙에 많아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있고요. 네. 평택이 그 다핵 도시예요. 다핵 도시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택지지구와 개발축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지구로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신도시와 원래 고덕신도시가 들어설 때만 해도 서정리 쪽이 평택에서의 어떤 좀 본도심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KT SRT죠. SRT가 지제역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제역 인근으로 개발축이 좀 내려왔어요. 네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평택 고덕신도시와 지제 쪽으로 택지지구가 이렇게 양분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윗단으로는 또 브레인시티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택지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물량에 비해서는 분양권이 뭐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만 이제 가장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제역 초역세권인 더샵 센트럴시티. 더샵 센트럴시티. 네, 여기는 수도권 A급지에 버금가는 시세를 거의 형성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호가이긴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호가는 8, 9, 10억까지나 10억까지 10억까지 나와요. 와, 네. 평택도 이제 10억 시대로. 와. 네. 평택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구에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예정에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평택 축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포스트 동탄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RT도 지금 지제에서 바로 동탄역으로 이제 한정거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기업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도 일자리 도시 네. 그리고 100만의 도시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거예요. 뭐 동탄 이동탄 분들이 예전에 우리 택지가 조성될 때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또 매수들을 또 하세요. 투자들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기대 심리들이 또 반영이 되어 있죠. 뭐 GTX-C가 뭐 연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 그래서 평택이 일단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좀 안전하게 좋은 단지 위주로, 그렇죠? 예, 택지지구가 조성되어 있는 고덕지구내라든지 지제 쪽 인근으로 접근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좋은 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이 워낙 분양도 많이 했고 지금 다액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었어요. 네. 좀 풀리긴 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던 네. 야, 서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입지적으로 그렇죠. 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인 시기에도 네. 완판이 되고 피가 네. 붙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입지들을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지제역이라든지 고덕 신도시가 아마 두 축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천이 최근에 이제 안 들었더니 좀 부천도 궁금해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부천이요. 부천 하니까 좀 딱 하는 단지가 생각나요. 그냥 일루미스테이트. 워낙 큰 단지였었고, 예. 그렇죠. 부천에서는 정말 거의 이제 부천 신도시 개발한 이후에 최대 규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거기도 전매가 돼요? 전매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네. 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2023년 2월에 입주하는 3,700세대. 부천에서 3,724세대라고 하는 거는 네. 거의 뭐 이대가 없는 대단지거든요. 아, 근데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시공 기간이. 네, 워낙 대단지여서 단지가 4개로 또 나눠져 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부천이라는 네. 도시 자체가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 곳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도심이잖아요. 물론 이제 중동이나 상동이라는 일개 신규 택지지구와 그 인근 단지들이 있지만. 인구 밀도는 높고 새 아파트는 적고 해서 옥길지구가 좀 조성이 되긴 했지만 네. 옥길지구만으로 소화하기가 또 어려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가장 대장 단지였던 중동의 뭐 중동 프루지오, 그다음에 중동 힐스테이트, 네. 중동 힐스테이트가 분양권이에요. 네. 예, 이런 단지들이 뭐 12, 13억 네,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천의 대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중동,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중동 이렇게 대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일루미가 일단은 대규모 대규모 단지라는 프리미엄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이 커뮤니티 그리고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 그리고 일루미가 뭐 교통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물론 뭐 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인근의 택지지구인 옥길지구의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차후에 아직 뭐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2경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프라를 이제 같은 교통망축이 확장되고 그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주거 여건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34평이 벌써 8억에서 9억대 형성하고 있어요. 와. 여기 분양가가 4억. 그렇죠, 4억대짜였죠. 예. 2배가 올랐네요. 2배가 벌써. 입주가 지금 2년이 더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부천에서의 어떤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거고
뭐 이런 아파트를 하면 좋지만 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봐볼까 하면은 프리미엄 이자율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틈새 아파트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단지들은 이제 리스트에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붙어 있죠. 이런 걸 찾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낮은 단지를 일부러 찾아서 뭐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런 단지들 하나하나가 살펴보면은 다 입지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